안녕하세요. 군사 전문 플랫폼 워랩입니다. 외적인 아닌 자국민을 향한 군대의 무력 사용. 과거 영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군대가 자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해도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안 된다고 답할 수 있지만 과거 정권을 유지하려는 권력자들에게는 위기 상황에서 다른 공권력으로 제한된다고 생각할 때 선택 가능한 수단이었습니다. 영국의 역사 속 사례들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7세기 영국 내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찰스 1세에 맞서 의회파가 군대를 창설합니다. 바로 신영육군이었죠. 결국 의회파가 승리하고 왕을 처형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군대가 곧 정치판에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 후 왕정 복고와 군정이 반복되며 결국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나 왕이, 군의 규모와 예산은 의회가 결정한다는 서구 민주주의의 기본 군 시스템이 자리 잡습니다. 시간이 흘러 1819년 맨체스터, 노동자들은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육군 기병대를 투입합니다. 그 결과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가 내부 문제에 투입될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단기적으론 질서가 잡히지만 장기적으론 국민의 불신과 분열만 남습니다. 이번엔 20세기로 넘어가 보죠. 1969년부터 북아일랜드에서는 종교 갈등과 독립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며 폭력이 반복됐습니다. 초기엔 경찰이 투입됐지만 결국 영국 육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 피해 일요일 사건, 영국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발포해 14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군은 현지 주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군 개입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엔 대처 총리 시절 광산 노조가 국가적 위기를 불러옵니다. 냉전 시대에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던 소련이 노조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집니다. 대처 총리는 이들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며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군 동원 계획까지 세웁니다. 다행히 실제 군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부 문제 해결에 군 투입이 고려된 위험한 사례였습니다. 영국의 사례들은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자국민을 향한 군대의 동원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살상 무기를 가진 군대가 투입되면 긴장과 충돌은 폭발적으로 고조됩니다.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도 있죠. 군의 동원은 진정한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이 아닌 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주제는 과거의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불법 이민자, 반대 시위자 진압 관련해서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익한 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워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